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학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명지고 1학년 시험 분석 관련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고 1학년 20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및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하고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할지 그 준비 계획까지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재 영어학원에서 고등영어를 맡고 있고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먹는 김대오 영어학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대략적인 난이도가 어땠는지, 문제 비중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고요. 시험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나왔는지, 부교재가 많이 나왔는지, 교과서가 많이 나왔는지. 세 번째, 이 부분은 세 번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실제 시험지 문항을 같이 볼 거예요. 당연히 시험지 문항을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겠죠. 근데 이제 듣기가 이제 요번에 매우 쉽게 나왔기 때문에 듣기는 일단 강의를 진행하지 않겠고 리뷰를 진행하지 않겠고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객관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서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ABC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 방향을 설정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에 대한 강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고 1학년 중간고사 총평. 난이도를 이제 5가지로 나눴는데 저는 이제 중이라고 보았어요. 이 선택지의 내용이 길지 않았어요. 난이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영어에서 이제 보통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보통 작문의 응용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많이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작문의 응용 서술형 문제도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술형 2문제는 즉 9점을 차지했는데 학교 프린트에서 그대로 나온다라고 이미 학교 선생님께서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뭐예요? 그쵸? 이 서술형 2문제는 그냥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항상 우리의 포인트는 그러나죠. 그러면은 왜 난이도를 중하나 하로 두지 않고 왜 중으로 두었는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50분에 36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고1 모고 80점 미만 학생은 당연히 시간 압박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외부 지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냥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교과서 원지문이나 모의고사 원래 지문 그거 가지고 결합해서 추론시켜서 그쵸?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외부 지문에 빠르게 읽는 독해력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 고1 모고가 80점 미만이다 라는 학생들은 이런 독해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추론이 포인트입니다. 그쵸?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추론 문제의 비중이 더 커질 거예요. 요번에는 이제 17% 정도로 나왔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학교에서 추론형 문제로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포인트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빈칸 문제는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 되었다. 그쵸? 전부 다 변형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부교재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26점, 100점 만점에 모의고사 17점, 교과서 비중 17점. 그쵸? 모의고사가 지문이 10개예요. 그럼 교과서 지문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과서 비중이 같잖아요. 모의고사랑. 그러니까 명지고 1학년은 여전히 교과서를 중요시하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총평, 시험 범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정, 공통영어, 요번에 개정되었죠. 능률, 민병천, 이거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 빠바 썼죠, 요번에. 빠른 독해, 바른 독해. 그쵸. 1에서 12, 짝수 제외, 홀수 번만. 그리고 25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난이도가 이번에 조금 까다로웠는데 총 10개 나왔습니다. 듣기는 고1 모의고사 25년도 3월 1번부터 17번까지 그리고 단어는 능률북화 어원편 1에서 15일까지 나왔습니다. 시험지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의 비중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문제의 비중을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비중을 어디에다 더 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 듣기가 15점 전부 다 계산한 겁니다. 복화도 15점, 교과서 17점, 부교재가 포인트예요.
부교재가 지금 거의 4분의 1, 25점 정도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17점. 그러니까 듣기 복화만 해도 얘가 계산해보면 몇 점이죠? 30점이죠. 그쵸? 교과서랑 모의고사 이 두 가지만 해도 34점. 그쵸? 부교재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쵸? 이 사실 작년에는 특히 작년에 명지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조금 더 많이. 근데 요번에 이제 명지고 1학년 시험지를 보았는데 약간 기조가 변했어요. 부교재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부교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서술형 문제가 지금 8문제 중에서 이제 총 30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보면은 듣기는 이제 간단한 단어 2개 쓰는 거 4점, 교과서 4점, 부교재 8점. 그쵸? 부교재 가장 많았죠? 모의고사 5점, 학교 프린트. 그 외우라는 2문장. 이 학교 프린트는 관련해서 이따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 70점 문항은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가 11점 배정되었으니까 약 16%, 단어가 70점에서 15점을 차지하니까 21%, 추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듣기 단어 제외하면 14%. 그쵸? 그쵸. 여기를 17을 14%로 바꿔야겠네요. 네. 빈칸은 7.1%, 약 10%를 차지했고, 대입파악이라 하면 어떤 요지나 제목 같은 것들, 그쵸? 대략 9% 정도 나왔습니다. 내용일치 문제 8%, 그쵸? 어법 문제. 여러분 학교는 보통 어법 문제가 그렇게 중요시 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이대보고 같은 경우는 어법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거든요. 거기는 어법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교는 일단 포인트가 뭐다? 추론 문제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학교마다 준비 방식이 완전 달라야 됩니다. 기타, 영영풀이, 요약, 순서. 그쵸? 요번에 순서 한 문제가 나왔죠. 그쵸? 순서 삽입 문제가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또 왜 준비 방식이 다르냐면 충암고 같은 경우는 순서 삽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요. 객관식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는 특히 2학년 때는 순서 삽입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학년 때는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왔어요. 빈칸 문제는 전부 다 내용이 변형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부교재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이죠. 대략 4분의 1. 여러분 학교의 시험 문제의 일단 특징은 뭐냐면 원래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쵸? 외부 지문이 추가가 돼요. 여기 플러스 보통 외부 지문이 추가된다. 그래서 추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 굉장한 어법 실력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과 추론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학교입니다. 문항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뭐가 더 컸는지. 일단은 단어가 가장 컸네요. 단어. 근데 일단 듣기 단어를 제외하고 우리가 순수한 객관식 문항만 보았을 때 이 추론 문제가 가장 높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는 추론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대입파 문제가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내용일치도 줄어들 거고 어법 문제도 줄어들 거고 추론 문제 유형이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게 명지고 학교 영어 시험의 특징입니다. 객관식 문제 유형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4% 내용 추론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순서와 삽입 문제는 그쵸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빈칸 문제는 내용이 전부 다 변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하고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따가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입파악, 아까 얘기했듯이 제목이나 어떤 요지 같은 거 그런 부분이랑 내용일치 문제가 줄어들고 추론 문제 증가가 압도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감히 예측합니다. 예. 단어 문제나 선택지 어휘는 아직은 그다지 어렵지만 그렇죠? 아직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지금 1학년은. 하지만 명지고 2학년 시험지 요번에 나온 거 보면 여러분 좀 놀라실 거예요. 단어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능 영어 어휘 수준으로 학습을 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서답형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프린트 총 8문제가 나왔고 이제 총 30점이 이제 배정이 되었는데 학교 프린터서 선생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2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틀린 친구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그쵸? 2문제를 사실 그냥 준 거잖아요. 9점을 그냥 준 건데 이걸 틀렸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서술형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어떤 장문의 문장을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명지고의 어떤 서술형 유형은 요약문의 빈칸 채우기 유형이 보통 3분의 1 정도로 나왔습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나왔어요. 보통 요약문이 나오고, 그쵸? 여기 이제 처음에 원지문이 나오고, 요약문이 나오겠죠? 그 부분의 빈칸 채우기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서술형 난이도는 사실 요번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쵸? 난이도는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쵸?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이렇게 프린트가 나왔잖아요. 10개의 문장 중에서 2개의 문장이 영작 문제로 출제될 거다. 그쵸? 여기에서 10개 중에 2번이나 6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A, B, C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한다 그랬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듣기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단어 문제 유형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문의 빈칸 뚫는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문에 이제 빈칸을 뚫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쵸? 여기 객관식 7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명확하게 뭐합니까? 상세하게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시죠. 상세하게 보여주다. 어떤 증가를, 어떤 색의 온도에, 뭐에 거쳐서, 여기서는 이제 오버가 넘어서가 아니라 거쳐서예요. 지난 수세기에 거쳐서. 그쵸? 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withstand 뭐죠? 견디다. counter attack은 뭐죠? 대응하는 어떤 공격, 반격이라는 거죠. duplication 복제하다. arouse는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11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예문을 주고서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쵸? 열차를 타는 것은 좋은 어떤 빈칸이 될 수 있대요. 운전하는데. 언제 동안에? 출퇴근 시간 동안에. 태양열은, 그쵸? 태양열 전력은 뭐라는 거죠? 하나의 형태래요. 대체 에너지에. 근데 도와주는 환경을, 그쵸? 보호하는 데 도와주는. 그러니까 대체적인, alternative, 대안의. server는 어떤 뜻이죠? 주권의, superior, 우월한, upright, 수직의, contrary, 대조적인.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 예문이 여러분들이 외웠던 단어장이랑 똑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전부 다 응용된 겁니다. 그 어떤 경영진들은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있대요. 근데 어떤 방법? 그쵸? 고객의 어떤 미래의 어떤 욕구를 빈칸하는, 그리고 조정하는 그들의 서비스를. 그쵸? 이 방법들을 찾고 있대요. 기대하는, 예측하는. 그래서 anticipate 답을 고르면 되겠죠. retire는 뭐죠? 그쵸? 은퇴하다. exhaust는 기진맥진하게 하다. inclusion은 뭐 동봉하다. withstand. 여기 또 나왔죠. 그쵸?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견디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with라는 이 접두사는 뭐를 나타내면 against를 나타내요. 그래서 뭐에 대항해서 쓰다. 예를 들면 강풍에 대항해서 서다. 그래서 뭐 견디다. 그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항하다, 견디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유형. 추론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추론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이제 지문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길게 나왔죠. 제가 이제 글씨를 이제 작게 이제 수정을 했는데 객관식 22번 보면은 A번에가 이제 모의고사 원래 지문이에요. 근데 B는 뭐죠? 우리가 보지도 못했었던 그런 외부 지문이라는 거죠. 이 A와 B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돼요. 어떻게 나왔죠? 다음 글 A, B를 읽고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그럼 우리는 적어도 뭐를 해봐야겠죠? 이 B는 무조건 읽어봐야 됩니다. 외부 지문이니까. 이 A는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잖아요. 그쵸? 이 A에 따르면 식물들은, 그쵸? 전달한대요. 뭐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높은 주파수의 어떤 소리를 전달한대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신호들이 탐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감각, 뭐 오감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1번에 보았을 때 답이 1번이긴 한데 여기 지금 원래 지문에 보면은, 그쵸? 물론 이제 소리들은 우리가 지금 탐지할 수 없지만, 그쵸? 여기 어떻게 되죠? 냄새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쵸? 걸려있는 지속되는 공기 중에 있는 우리가 냄새를 알아차릴 수 있대요. 우리가 뭐 하는 이유에? 그쵸? 잔디를 깎은 이유에.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에요. 그쵸? 2번이랑 한번 4번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서 보여줬듯이 이 소리들, 근데 방출된 스트레스를 받은 어떤 식물에 의해서 발생된 이 소리들은 달라진대요. 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유형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는 뭐와 같은 탈수 현상 또는 어떤 신체적인 데미지와 같다. 근데 이 부분이 지문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쵸? 이 소리 얘네들이 만드는 뭐 했을 때 물을 충분히 받지 않았을 때 그런 소리는 다르대요. 어떤 소리가 다르대요? 잘려져 졌을 때. 어쨌든 이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결론적으로. 이 소리가 지금 다르다라는 부분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B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외부 지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은 토마토와 타바코 플랜츠는 뭐하다? 그쵸? 담배의 어떤 식물들은 방출한대 소리를. 크게 인간의 대화처럼. 하지만 그 주파수는 너무 높대요.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어디 나왔죠? 여기 나왔죠. 이런 어떤 소음들의 주파수는 너무 높대요. 우리의 어떤 귀가 탐지하는데 여기 디텍트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고서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그쵸? 문제를 맞춰 나가야 된다. 근데 일단은 독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독해력이 없으면 뭔가 어떤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암기가 절대 통하지 않은 학교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암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내용 이해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워크북 같은 걸 하잖아요. 빈칸에 뭐 단어 쓰고 그쵸? 암기도 하면서 쓰면서 순서 배열도 하면서 여러분 학교는 전혀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티칭했을 때 워크북 절대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응용 문제와 추론 문제 위주로 학생들이 계속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 객관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밑줄 친 의미가 맥락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여기 지금 한번 보면은 통계치들은 뭐래요? 인간이래요. 근데 눈물이 닦여 젖은.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감정이 없는 인간이다. 여기서 이제 이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온 부분이 뭐냐면 이 통계치들은 뭐가 없다?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모고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또 읽어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지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응용됐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됩니다. 나타냅니다. 정확한 패턴을.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대해. 못 나타낸다라는 거잖아요. 1번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거한대요. 뭐를 제거한대요? 지운대요. 감정적인 어떤 고통과 그 사람의 맥락을. 어디 뒤에 있는? 그 인간의 삶 뒤에 있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겠죠. 그리고 3, 4, 5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제공한대요. 더 명확한, 더 공감적인 어떤 관점을. 인간의 어떤 분투에 대해 있어서. 그 개인의 분투에 있어서. 오히려, 그쵸?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여긴 플러스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 단순화시킨대요. 복잡한 인간의 어떤 경험을 뭐 하면서 강조하면서 그들의 의미 또는 중요성. 그들의 의미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사로잡다가 여기서 이해하다예요. 쉽게 해서. 완전한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감정적인 어떤 통찰.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이 통계치는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전부 다 배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라? 이 독해력이라 독해력 기본입니다.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박자 더 들어가서 생각하고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추론 능력이 여러분 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쵸? 학습 목표로 그렇게 문제를 만드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칸 문제 유형도 그대로 나오는 학교도 가끔 있어요. 그쵸? 근데 똑같은 지문으로 나오지 않고 변형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지문은 참얼미 관련된 지문인데
이제 완전하게 자동화된 이 차량은 오히려 차멀미의 증상이 더 심해진다, 악화된다라는 부분이죠. 왜냐면 이제 전자적으로만 작동이 되니까 오히려 차멀미가 더 심해진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상황이 더 악해진다. 얘가 이제 원래 지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빈칸이 뚫렸는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기대된다, 기여하도록 또는 결과를 낸다고 뭐하도록 어떤 증상의 그쵸 증가를. 여기서 증상이 뭐죠? 차멀미라는 거죠. 차멀미의 어떤 증가를 기여하는 데 기여한다. 그쵸? 기대된다라는 부분이죠. 답이 3번이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죠? 이 1, 2, 4, 5 빠르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쵸? 아, 3번이다.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2, 3, 4를 다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라는 부분이 3번이니까 3번을 고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준비할 때 본문 암기하고 모의고사 암기하면서 절대 그쵸 통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응용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유형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 모의고사는 이제 원지문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가 이제 모의고사 원래 지문이고 얘가 이제 요약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요약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쓰라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답을 알고 보면. 그쵸? 근데 이제 보았을 때 이제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그쵸? 키워드가 이제 우월함이 나와야 되죠. 그쵸? 여기서 dominant. 근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되죠? 여기가 지금 어쨌든 명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dominance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꿔야 되겠고 어떤 언어의 지배가 격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이것은 제기한대 위협을 제기한대요. 뭐에 대한 그쵸? 멸종 위기에 처한 그쵸? 이런 어떤 언어의 위협을 제기한대요. 근데 그것은 그쵸? 문화를 둔대요. 그들과 관련 있는 문화를 어떤 상태로 둔다? 그쵸? 여기 원래 disappear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전치사 of가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어형 변화까지 할 수 있는 어법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험지 분석을 상세하게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영역별로 우리가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될지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 파트는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번에 나온 명지고 2학년 시험지 보면 좀 놀랄 겁니다. 그쵸? 명지고 2학년에 요번에 어휘 수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평소 어휘 수준을 그쵸? 시간을 두고서 수능 0단어 수준으로 높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일일이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어떻게 나온다? 책이랑 다른 예문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영영풀이나 예제형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기출 단어는 반드시 정리를 해서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본인의 단어 노트에. 이 두 번째로 객관식 파트, 우리가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순서 삽입 문제, 보통 1학년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추론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부교재 비중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교재 다음에 뭐죠?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원래 지문의 내용 이해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학급 포인트는 뭐다? 한 번 더 응용해서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플러스 뭐가 된다라는 거죠, 보통? 외부 지문. 그렇죠? 이 외부 지문은 우리가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서 같이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외부 추가 지문은 보통 시험지에서만 주어져요. 학교에서 따로 선생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이 그쵸? 최소 85점 이상은 필수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그쵸? 그 외부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쵸? 점수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술형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파트는 지금 보통 3분의 1 이상이 요약문 형태로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중요 문장이 통하는 학교가 있어요. 중요 문장. 예를 들면 장문의 서술형, 중요 문장 암기해서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약문 형태의 서술형 훈련을 하는 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2번에다 적어놨죠. 여기 별표. 그렇죠? 단순한 장문의 중요한 문장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 별표 3개. 그쵸? 워크북을 통해서 하는 암기시 준비 방식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티칭했던 요번에 이제 지도를 했던 학생들은 워크북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쵸? 명지고 1학년 영어 시험이 추구하는 바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별표 3개. 빠르고 정확한 독해 실력 플러스 주어져지는 외부 지문을 응용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즉 문제를 풀어라 라는 부분이죠. 암기에서 대입했던 그런 방식은 절대 여러분 학교에서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암기시 학습이 거의 통하지 않는 영어 시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명지고 1학년 중간고사 리뷰하였고요. 제 강의를 듣고서 어떤 흐름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